고려대학교에서 조국 씨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취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를 짚어보기로 합시다. 이제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 그 중에서 정시 응시를 하려는 학생들은 바빠지겠죠. 고려대학교도 그러한 정시 접수를 할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입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입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본 대학교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의 전형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대학 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장 부정행위자 및 입학 취소 대상자에 대한 처리와 교육부 훈령 제269호 대학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정도를 준용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고려대학교에 응시하려고 하는 모든 학생이 이 주의문을 받게 됩니다. 결국 대학이 이와 같은 입시 부정행위를 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처벌하고 제재하겠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유의사항에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바로 이 임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그 표현, 그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혹시 부정행위를 해서 합격을 해도 무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고려대학교가 무허가, 무인가 시설도 아니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조국 씨의 딸 조민 씨에 대한 고려대학교의 그 조치, 그 입장, 이것을 보면 혹시 고려대학교는 이것이 정말 임의 규정이 맞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은 모든 수험생들이 받은 이 주의사항, 이것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거 안 지켜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조국 씨와 정경심 씨의 딸 조민 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자료를 입시 전형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단국대 인턴 경력, 논문 저자 등재 기록, 두 번째 공주대 인턴 경력과 논문 초록 저자 등재 기록, 셋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그런데 2019년 11월 11일 현재 허위 위조 스펙이고 그렇다 하는 것이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시 안내 규정에서 뭐뭐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말 그대로의 임의 규정인가? 고려대학교가 조민 씨에 대해서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쪽으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해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민 씨 관련해서 고려대학교의 입장은 몇 차례 바뀌었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19년 8월에는 제출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 취소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허위 위조 스펙이다 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 그 이상은 있을 수 없죠. 가장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두 번째, 수사기관이 최종 결과를 통보하면 최종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랬습니다. 이제 검찰 공소장이 나왔으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입학 취소 안 하겠다 이랬다는 것이죠. 2019년 11월 법원에서 문서 위조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조민 씨의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겠다. 이유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조민 씨 측에서 고려대 학부 입시를 방해했다는 내용, 즉 업무방해 부분을 말하는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2019년 11월 13일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알고 있겠죠. 검찰이 왜 업무방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이것은 검찰의 입장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게다가 검찰에서는 업무방해죄는 그 혐의는 입증이 가능하고 혐의는 있다. 단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 보도가 고려대학교의 공식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올해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입시 요강에 있는 앞에 이야기했던 그 주의사항, 입시 부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조항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입시 부정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고려대 입시를 방해했다고 하는 유죄 판결을 하지 않는 한 처벌 또는 제재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입학해서 다니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학생의 신분이 유지된다. 합격생의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가짜 서류로 일단 합격하면 땡이다. 이런 사람들이 폭증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보도에 따른 고려대학교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고려대학교는 대학 자치를 포기했다. 이것입니다. 부정입학한 학생은 고려대학교 규정이나 교육부 훈련 등을 가지고 제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못한다고 했죠. 법원의 유죄 판결, 그것도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죄 유죄라는 판결이 나와야 제재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학교 차원에서 하는 제재는 무엇이든 다 법원에 들고 가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학생은 거기 승복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스스로 밝힌 강행규정 부분, 그러니까 임의규정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살펴보기로 하죠. 내내 그 고려대학교 정시 안내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입학 후의 제반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에 따릅니다. 학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8조의 그 제명은 입학 취소입니다. 본교에 입학이 허가된 자 또는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입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또 뭐뭐 할 수 있다가 들어있군요. 아무튼 다음 각 호를 보기로 합시다. 1호, 입학 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용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자료에 하자가 있으면 이렇게 된 겁니다. 2호,
입시 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 변조, 그러니까 위조, 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 그러면 이것은 입학 서류를 허위 기재했거나 서류가 위조됐거나 서류가 변조된 경우, 모든 것이 지금 보면은 자료, 서류에 관한 문제이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이런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아무튼 뭐뭐 할 수 있다 하는 임의 규정 형식의 서술을 또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만일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조가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입학 취소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그 문헌상의 뜻 그대로 임의 규정이다 하면은 이 규정은 있으나 없으나 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자료에 하자가 있든 서류에 문제가 있든 막 해도 입학 취소는 학교 맘이니까 없다 하면 그냥 없는 거다. 이런 뜻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조국 씨, 정경심 씨의 딸 조민 씨는 이런 고무줄 기준이니까 입학 취소 안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식의 그 규정 해석 그리고 뉴스에 나온 바와 같은 고려대학교의 그 입장, 이것은 다 틀린 겁니다. 왜 틀렸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선 입시 요강이라든지 학칙, 학사 운영 규정 등은 고무줄 규정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금지이면 금지고 처벌이면 처벌이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처벌 안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50대 50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 형식과 관계없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벌한다, 제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조민 씨 측이, 그러니까 뭐 정경심 씨 뭐 이렇게 다 해서 그쪽이 공소시효 만료로 업무방해 혐의를 기소를 안 했다. 이것은 검찰 사무 문제입니다. 고려대학교 사무가 아닌 것이죠. 고려대학교에서 무슨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참 그렇다 싶을 겁니다. 따라서 고려대학교의 사무라는 것은 정경심 씨, 조국 씨, 조민 씨가 기소가 되든지 말든지, 유죄 판결을 받든지 말든지, 유죄 판결이 안 나오든지 말든지 관계없는 겁니다. 현재 조민 씨는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확실하죠? 이 제8조는 업무방해를 했는가가 아니고 그 자료에 하자가 있거나 서류를 허위 기재했거나 위변조했거나 이거는 다 그렇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8조 사항이 8조의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고려대학교가 할 사무, 그것은 그저 당연하게 제8조에 근거해서 입학 취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유라 씨 입시 부정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화여대 교수가 암 환자였던가 그랬죠. 그런데 그 척봐도 환자가 온데에 불려다니고 그리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좀 딱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대학은 저렇게 엄격하게 원칙을 지켜야 하고 또 교수는 자기 인생을 걸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불려다니고 그렇게 실형받는 거 됐다고 봤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교수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 교수를 미워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러한 법 집행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당한 처벌은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뭐 하는 짓입니까? 입시 부정이 명백한데도 고위 공직자였던 집안의 딸, 서울대 교수의 딸, 그 사건은 이렇게까지 뻔뻔스럽게 비호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의심하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대학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 또한 그뿐 아니라 반민주주의적 행태다. 그야말로 사람을 계급화해서 서열화해서 있는 자, 또 서열이 높은 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혹시 이번 고려대의 그 결정 뒷배경에 어떤 흑막이 있는가? 이런 의문까지 갖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동문들은 대학이 바른 길로 가도록 성명서를 발표하십시오. 현재 고려대를 대표하는 정치인 홍준표 씨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 한마디 하십시오. 오세훈 씨도 서울시장까지 했으니까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하겠죠. 그리고 보니 정규재 씨도 고려대이죠. 그런데 정규재 씨는 안 해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